언제인지 주시면 질문되는 말씀드리는데 축을 약화시켜서 깨지는지 본다거나 뭐 이런 거 타사권에서 깨져 있긴 한데 뭐 이렇게 깨뜨려서 4,000번을 내리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다리 뒷부분 30번을 내리찍게 되어 있거든요. 이 쉘들어서 이렇게 70kg 지금 이제 70kg까지 하지 올라갈 거예요. 5초간 눌렀다가 빠지고 또 눌러서 빠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거 같은 경우 저희가 조립해서 지금 해봤는데 뭐 100번 이내에서 뭐 파손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죠. 놀라지 마세요.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오. 네. 지금은 이제 욕실장이 많이 들어와서 욕실장 테스트 하고 있는 건데요. 싱크대 도화에 대해서 아침, 점심, 저녁 3번 정도 요리를 한다 그러면 하루에 10번 정도 연다고 해서 1년이면 한 4,000번 연다고 해요. 그래서 10년 보증 때문에 KS에서는 4만 번을 하라고 해서 4만 번을 이제 여닫는 시험들을 하고 있고요. 근데 유리가 있으면 엄청 놀라실 거예요. 약 1,040g짜리 그 강구를 1m 높이에서 낙하를 시켜가지고 유리가 깨지는지를 보는 시험입니다. 간단하게 뭐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지금 삼연동 중문에 대해서 대패 내구성을 테스트하고 있고요. 10만 내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네요. 99,000번이고요. 작동시키면서 도화의 소음, 레일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작동성을 많이 점검하고요. 이런 거는 이제 옷장에서 슬라이딩 도화 있죠? 옷장, 슬라이드 옷장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저 창호 옆으로 열리는 도화들은 다 이 장비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내구성을 10만 번 테스트하고 있고요. 또 같은 거는 뭐 다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도화 처진량을 지금 이제 측정을 하고 있는 거죠. 경첩이 얼마나 잘 붙고 있는지 이런 것들 테스트하고 하거든요. 수납이 되실 경우는 이제 안에 수납하고 있던 모든 그런 그릇들이 파손이 되거나 또 시각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이제 위험하게 보여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좋은 자재를 쓰고 또 좋은 어떤 스펙을 정한다 할지라도 보링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때마다 목재가 여러 개사의 TV를 쓰다 보니까 가공을 해도 차이가 뭐 581 뚫는데 뭐 5.5가 나올 수도 있고 5.3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런 편차가 생길 수 있고 이게 여기가 닿으면 이제 하중값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저희 제품은 220kg는 다 버티고요. 1차 이제 KS에서 요구하는 시험이 끝나면 저희는 하중값을 계속 올려가지고 얘가 진짜 실제 얼마의 힘에서 파손이 되는지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저희 제품은 한 350에서 380 정도 그 사이에서 이제 파손이 됩니다. 7kg까지 올라가면 이제 타이머가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4분 동안 시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 되면 빠지게 됩니다. 초반 이제 그 에어의 유압이든 종합이든 뚫린다 아주 빠지면은 도화가 처지잖아요. 그래서 그 내구성을 이제 테스트하는 겁니다. 도화를 이제 잡아서 인장만 시켜주고 올라가는 거는 실린더 심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4만 번 테스트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의 면적당 하중을 가하게 돼 있어서 그 하중을 넣고 이제 똑같이 4만 번을 테스트하고요. 아이가 이제 밟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혈압 마이다 중간 부위에다가 25kg 하중을 가하는 거죠. 가하면 레일이 주저앉아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장이 앞으로 이제 전도라고 해서 넘어지거나 뒷발이 뜨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다 스펙 해석을 해서 출시를 하고 있고요. 넘어진다 그러면 이제 뒷판 두께를 더 키운다거나 아니면 다리발 위치를 좀 뒤로 최대한 뺀다거나 성인 두 사람이 올라가도 끄떡 없게끔 180kg의 하중으로 24시간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눌러서 상판이 얼마가 휘는지가 이제 그 모니터링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험이 끝나면 하부 다리를 이제 고정을 시키고 그 측방 하중이라고 해서 이 실린더가 얘가 한번 밀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한번 밀고 그래서 지그재그로 한 번씩 밀게 되면 이런 다리를 지지하고 있는 부분들의 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낭창낭창되면서 헐겁게 됩니다. 유격이 생기게 되죠. 그 유격을 나라에서는 20mm 이내로 관리를 해라라고 하고 있지만 저는 10mm 이내로 이제 관리를 하고 그래서 타이트하게 제품이 짱짱하게 하부를 고정시키고 밀기 때문에 꽤 세게 밀게 되거든요. 밀거나 제가 내려와서 180kg 하중으로 24시간 꾹 누르고 있으면 얼마나 처졌는지가 모니터가 돼요. 지금 이게 처짐량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랍장 위에 기준에는 없는 시험이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도 서랍장 위에도 뭐 화분을 올려놓는다거나 TV를 올려놓는다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할 수에 대해서 마루가 보통 이제 이런 이제 단판으로 해서 그러면은 뭐 긁어본다거나 뭐 구슬을 요만한 거를 떨어뜨려서 뭐 튀기는 타일을 잰다거나 뭐 크레파스를 이렇게 묻혀가지고 지워지는지 본다거나 이런 것들만 합격하면은 출시를 할 수 있는 게 마루예요. 마루 하자는 솔직히 그런 것도 외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시공을 했을 때의 문제가 더 커서 저희는 아예 이제 그 몰타르 두께 계산해서 시멘트 공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보일러를 깔았어요. 보일러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고 안에도 온도계를 심어놔서 온도계가 6개 정도 심겨져 있고요. 마루를 이제 무조건 신제품 출시가 되면은 한 평씩 시공을 해보는 거죠. 해봐서 마루 자재가 이제 보통 이제 MDF를 쓰거나 합판을 쓰거나 하는데 이 목재가 함수율이 관리가 안 된 자재를 쓰게 되면은 수축 팽창이 심해지게 됩니다. 겨울철에 난방을 했을 때 수축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이런 마루의 이음매들이 더 넓어지겠죠. 그 다음에 저기 팽창을 하게 되면은 마루가 솟구침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 현상들을 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실제 시스템보다 한 열흘 정도를 가동을 해보는 거죠. 낮에는 켜놓고 밤에는 꺼놓고 해서 매일매일 이제 이음매들을 틈새 계주를 재본다거나 측정을 다 골고루 다 해가지고 하자가 생기게 되면 다 철거해야 되죠. 재시공해야 되죠. 또 인지도가 나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철저하게 이 장비는 동부에 하나 있고 저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설계해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저희는 서브 모터 써가지고 다 자동으로 다 작동이 되는 시스템인데 가구 회사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잘 돼 있고요. 말고는 거의 시험실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다 이제 공시험기관을 의뢰해서 성소사 갖고 뭐 정부에다 내고 아니면 뭐 대리점에 활용할 수 있게끔 했는데 저희는 이제 그때가 맡은 분야별로 시험을 해서 성소사를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기를 보던 MDF에 크루만 자재를 접착해서 이제 가구를 만들잖아요. 그럴 때 이제 탈착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탈착에 대한 걸 보증하기 위해서 온도는 80도씨. 주방에서 이제 가스레인지를 키면 상부장에 도달한 온도가 한 60도, 70도까지 올라가는데 저희 더 과하게 해서 80도까지 해가지고 80도에서 2시간을 돌리고 그 다음에 영하 20도에서 2시간 돌리고 이렇게 사이클로 해서 이 자재가 에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접착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다 보니까 탈착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에지가 탈착이 되거나 표면제가 탈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한하는 것은 시험이 끝나서 그런데 탈착이 되는 일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끝나면 접착 내구성이라고 해서 80도의 고온 그리고 5일을 연속 돌려서 얘가 떨어지는지를 다 점검을 하고 한샘에서 쓰고 있는 스틸 제품 하드웨어 뭐 도장을 한다거나 도금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결국에는 단가성이에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업체에서 얇게 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식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람 손에 염분이 있어서 뭐 손잡이 같은 거 자꾸 이렇게 마찰이 되면 도장이 벗겨져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염농도 5%의 농도로 그다음에 경첩이나 손잡이 같이 마찰이 좀 잦은 부분은 48시간 그다음에 어떤 식기 건조대 이런 것 같이 사람 입에 닿을 수 있는 것들은 72시간까지 해서 소금물을 분사를 시켜가지고 목이 나면 이제 보는 거예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예, 마시지 마시고요. 표면제에 들어가는 뭐 잉크라든가 코팅제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화학물질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유해물질, 휘발성 물질인 TVC를 평가하는 얘는 시험이고 시험을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 안에 있는 공기를 뽑아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오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공기를 평가하고 800도 되는 열로 고열로 이제 공기를 탈착시켜 갖고 그리고 아까 포르말데이드도 포르말데이드를 반응시켜주는 약품을 산다고 했는데 그렇게 테스트하는 데는 지금 저희 한샘밖에 없어요. 이거 시험 장비 자체가 가격이 워낙에 좀 비싸다 보니까 저희는 수능침벌지 운영을 하고 있어서 포르말데이드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데는 저 한샘이 좀 유일할 거예요. 라도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슈가 되게 많이 됐었잖아요. 얘는 이 시간에하고 저희 쪽에서 안 되는 시험은 이제 외부 시험이나 통해서 이제 코라스 인정을 받았어요. 그 가구사에서는 유일해요. 시험지를 갖고 있어도 가구사에서는 유일하게 그 국가공인 인정 시험 기간을 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발행한 성적서가 뭐 세계적으로 다 그 통용이 될 수 있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그 기준이거든요. 그럼 요약하면은 이제 공식력이 있고 네. 그리고 단지 이제 신제품 출시할 때 한 번 하고 그냥 마는 게 아니라 이제 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네. 뭐 반년이라든지 1년을 네. 이렇게 계속 추적 관찰해서 네. 품질을 유지하고 있는데 신경 쓰고 있다. 네네. 타사에 이런 업체는 없다. 정도로 요약하면 될까요? 네네. 그리고 PB도 전 세계적으로 다 많이 쓰거든요. 포르말데이드를 시험하는 방법들이 달라요. 유럽하고 미국이랑
우리나라 대시게이터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그 동남아 같은 경우는 시험 방법이 다르거든요. 근데 걔가 이제 이제로라고 들어갔을 때 우리나라 시험법으로 시험해서 이제로가 초과되는 경우들이 생겨요. 왜냐면 시험법이 다르니까. 근데 한샘은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태국 2개 업체하고 말레이시아 1개 업체를 메인으로 쓰는데 얘네들이 케이스 인증을 다 받았어요. 인정을 받아서 다 대시게이터 시험으로 그 한샘 들어오는 것들은 다 관리를 해주고 하고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한 번 저희가 들어와서 한 번 더 제조사나 생산 일자별로 다 시료를 갖고 와서 이렇게 시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케이 돼야지 공장으로 들어가나 유통이 돼요.